네, 앞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경기도 연천의 돼지 사육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어제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난 지 하루 만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돼지고기가 이제 국민적인 먹거리라는 점이겠죠. 정부는 당장의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확산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저희 방송에서는 좀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병 치사율 100%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사율 100%가 대체적이고요. 예. 심지어는 한 70%까지인 경우도 이렇게 보고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 백신이 없고 예. 치료제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걸리게 되면 뭐 보통은 한 일주일 내에 모두 다 폐사를 하고 길어봤자 뭐 2주일 내에 모두 다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사람한테는 감염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제 인수공통 뭐 감염병,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네. 모두 다 감염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인수공통 뭐 감염병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소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70도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열병 바이러스는 이제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되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한테 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 최근에 그 감염 사례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경우,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도 이 변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 주의를 좀 계속 해야 된다는 힘들군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경상대 축산생명학과 주선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상륙하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 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가능성이 지금 돼지열병이 발병한 곳이 지금 연천하고 파주잖아요. 예. 네. 북한 지역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야생 멧돼지들이 파주 같은 경우는 강 따라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 수영을 잘하거든요, 멧돼지들이.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 감염된 이 농장 근처에까지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공항이나 항만, 특히 이쪽이 이제 중국하고 가까운 항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또 양돈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고향에 뭐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데 갔다 돌아오면서 뭐 돼지고기를 먹고 왔다거나 아니면 뭐 육제품을 가지고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감염된 어떤 외국산 음식물들이 쓰레기로 버려져서 이것이 이제 잔반 사료를 먹인다 그러거든요. 네. 잔반을 돼지에게 먹였을 때 감염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배합 사료를 먹였다면은 이거는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해당 양돈 농가는 창문 없는 이제 밀폐된 농장이고 또 네, 농장주도 이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었다라고 했고 이 발생 경로를 당장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 발표인데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방역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염 루트를 모르면 방역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초동 단계지 않습니까? 이 초동 단계에서 빠른 역학 조사하고 신속하고 그 적절한 검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창문이 없다고 해서요. 이 창문이 없는 돈사를 무창 돈사라고 하는데 무창 돈사라고 해서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무창 돈사기 때문에 오염된 개체가 돈사 밖으로 무차별적으로 번지는 것이 오히려 억제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뭐 구제역 또 조류독감 이런 가축 질병들이 일단 발병이 되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혹시 그렇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든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게 조금 다행스러워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개체가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잠복기에 이제 도축되고 유통이 되었다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동 단계에서 그 농장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출하가 돼서 도축이 네. 된 게 있는지 그리고 도축이 되었다면 이 도축된 개체가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너무 막 우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가축 방역 시스템, 이 방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발병된 걸 대처하는 능력들을 보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양돈 산업에 종사하시는 양농가들의 수준도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아주 전국적으로 초토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이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백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백신 개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중국 연구진들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개놈 분석해가지고 예. 상간 유전자도 복제하고 면역 억제 기구 연구 마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960년대 그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 스페인에서도 최근에 이제 경구 백신 개발해서 상용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아직 임상 실험도 앞으로 남아 있고 또 실제 백신 생산 연구도 해야 되서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사실 예방이 최선일 텐데 정부가 방역 대책 세울 때 어떤 것들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엔 이제 우리나라 양돈 시스템이 지금 선진국형이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뭐 공장식 축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공장식 축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전염병을 대량 사육하기 때문에 취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워낙 방역 시스템이 더 좋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철저히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방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 양돈장 같이 최신 설비로 양돈을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그런 나라들의 형태를 보면은 뭐 유럽 같은 경우, 동유럽 같은 경우도 유축 농업 형태를 키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접국간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양돈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잔반 사료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배합 사료로 전반적으로 다 배합 사료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또 이제 교육 수준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살처분된 돼지고기를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전반적인 수준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산업 시스템에 맞게끔 같이 좀 협조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상대 축산생명과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사실 뭐 저희 생각에는 이제 살처분된 그런 돼지고기는 이제 유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니까 시중에 파는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돼지고기 사서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파주에서 발생한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00여 이제 그런 돼지 마리수에 관련돼서 유통을 이제 금지시켰다. 사전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잠재적인 어떤 그런 보기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려가 돼서 이런 점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염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우려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어떤 타격을 주는 것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돼지에 대한 살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개체수가 줄고 이러면 가격에도 좀 영향을 줄 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국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뭐 50%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살처분을 1억 4천 마리 정도 진짜 했거든요. 많네요. 전체 두수가 한 뭐 4억 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은 살처분한 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에서 2011년에 구제역이 이제 있었을 때 네. 이때도 한 348마리만 마리 그래서 한 30% 정도 이상의 그런 살처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한 4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현재 경매 가격이 이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30에서 40 정도 올라갔는데 특히 전국 평균 같은 경우 30% 정도 되는데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40에서 많게는 50, 60까지도 이 도매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경매가 같은 경우에는 호가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경우에 이게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 소비자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특히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주에서 한 2주 정도의 이제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타격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재고 물량이 없는 경우에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어느 지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좀 타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생을 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충남 지역이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양돈 가구수라든지 또 사육두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충남 지역에서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가격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파주나 이런 연천 같은 경우에는 4천에서 한 4,700여 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측면에서는 가격 타격을 실질적으로는 주진 않은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반영된 것은 우려, 공포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돼지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사실 대체 식품인 닭고기 가격도 지금 덩달아서 올라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닭고기와 이제 돼지고기는 대체제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에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제일 수 있는 닭고기의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 상승 이런 것이 이제 전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닭고기는 제한적인 대체제이죠. 그래서 상승 폭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이제 구매하는 행태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관련돼 가지고 수입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났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료업체라든지 방 소독에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에 이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하면 요즘에 가장 또 걱정이 이게 기름값일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에 이제 피폭을 당하면서 얼마나 유류세가 오를 것인지, 가격이 오를 것인지, 네. 기름값이 오를 것인지 걱정인데 사우디는 그래도 이번 달 안에는 좀 다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코피가 터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두 곳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네. 사우디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제 유류 시장에서의 비중은 5%밖에 이제 안 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이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축 물량을 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격이 높은데 지금 현재 75달러까지 올라가겠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 전에 아마 사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제 비축 물량을 내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초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